오늘 우리 사무국 제1국장 최재형 국장께서 불의 교통사고로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과 보고는 제가 대독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순회 강연 보고 제1차 강연에 지난 5월 8일 태안문화원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설명회 진행해서 특별법 비교 고찰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후에 법안을 비교 고찰을 하겠지만 그 비교 고찰 결과를 두고 설명이 끝난 이후에 좀 전에 영상에 나오다시피 징용과 관련된 그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내용들을 전해들었고요. 그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증언에서 특정히 서울 장모모 씨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이런 소송에 승소하면 돈벼락을 맞는다. 이거 들으셨죠? 지역 본부장이 되면 크게 포상을 받게 된다는 서울 장모모 씨에게서 전해드린 이야기를 형제, 자매, 친구, 지인들에게 한 점 거짓없이 장 씨가 이야기한 그대로 전달했고 법을 적용하고 행정학을 적용하고 하느님의 제자 목사님이라는 것에 우리는 한 푼의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믿고 임명장을 돈으로 확보하는 웃지 못할 희대의 사기극에 걸렸다는 증언을 해왔습니다. 다단계 형태로 지역 본부장들은 지인들로부터 임명장 종이값을 받아 작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장모모 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결과 없는 재판을 빙자하여 금품 요구와 항응 등을 받고 있으며 소송의 결과가 없자 이 핑계 저 핑계를 일삼다 지금은 유족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며 또 피해자 유족들을 유혹하여 이미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았고 이를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일부 참여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장모모 씨의 사기 행각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포기한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장모모 씨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참여하면 장기 임대주택 조합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과대 포장으로 유족들을 유혹하여 지금도 택지 답사, 부도 직전에 건설사를 헐값에 낙찰받아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수 있다며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지금도 부도난 건설 현장 답사 등 사기성 행각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과 없이 세월나기만 하는 단체장 장모모 씨로 인한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말과 함께 그자의 소행을 세상에 알려 꼭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전국에서 함께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가 수십 명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월 12일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집행부 포항 간담회에 정재진 고규식, 임내 이태근 참석하고 재단법인 주소, 정관 확정, 임원 구성 발대식 일정 활정, 전국순회 설명회 일정 등을 논의한 바를 차기 회의에서 인정받기로 결의하였고요. 공익을 위한 집행부 활동비, 행사비, 교통비, 유인물 제작 등은 회비와 찬조금 재정에서 전용하고 있습니다.
제2차 강연회 5월 16일 광주광역시에서 지역 임원 간담회 겸 2차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장모문신에 대한 성토는 5월 8일 대한문화원에서 나온 이야기와 복사판으로 똑같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강연회 5월 27일 서울지원재단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 겸 전국 순회 강연회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평화재단 카카오톡과 밴드에 올려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맨 마찬가지 5월 8일, 5월 16일 행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똑같이 성토 내용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4차 강연회 6월 1일 사단법인 대일한정기 강제동원 부산피해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국순회 강연회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평화재단 카카오톡과 밴드에 올려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장시의 성토는 계속되었고요. 이 자리에서는 부산 지역 본부장님을 연임하신 분들이 모여 긴급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내용은 장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짓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개별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6월 3일 대한장애인 신문 홈페이지 관리에 재단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6월 5일 출판물 디자인 및 편집을 최주현 제1사무부 국장이 점검하기로 하고 1차 초안 정리를 하였습니다. 6월 6일 국회 현정관 대관 진행을 최주현 제1사무부 국장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날 6월 7일이죠. 현충일 다음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나서 본인도 상당히 많이 다친 걸로 알고 있고요. 옆에 동성을 했던 합성하신 분은 아마 지금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한 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요.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6월 7일 사단법인 강제징용 피해자 전국연합회에 관여한 평화재단 내 7대 법인의 이사장 간담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바 6월 12일 이사회 개최로 결정, 정관에 따라 1차, 2차 결처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부적절한 사유로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함에 따라 정관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이사회가 성원되어 안건 처리를 하였다 합니다. 이후 결과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후 말씀은 뭐가면요, 지금 우리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국 평화재단에 참여하고 계시는 전국 사단법인 7개 사단법인 이사장님들이 여기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포함된 내용이라서 여기에서 공지를 하고자 합니다. 1번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된 내용은요, 1번 정관 각 조항에 의한 해당 행위자를 제명을 의결하였고요. 2번 직무정지를 의결하고, 3번째 직무대행안을 의결하고, 4번째 사무실 출입 제한 가처분 신청할 것을 의결하고, 5번째 사기등 고소권은 개별 진행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재단과 별개이면서도 재단에 참여한 7개 사단법인의 대표와 이사 다수가 당사자임에 따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사단법인 강제징용 피해자 전국연합회 지금 현재 이사장은 장덕환 이사장입니다. 그 법인에 속해 있는 등기이사가 우리 평화재단에 16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23명 등기이사 중에 16분이 우리 평화재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7개 사단법인, 8개 사단법인이 구성이 돼서 서울에 있는 장덕환 이사장이 갖고 있는 법인에 같이
중앙회로 이렇게 만들어진 임의로 만들었던 건데 지금 현재는 장독관 요 직전에 보고 내용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인 일탈로 하고 있어서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다시 평화재단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재단을 왜 설립을 해야 되느냐 하는 재단 설립 이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을 설립하려 하는가 하는 데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783만 유족사회를 결집할 국민평화재단, 한일회담 대일 청구권 자금 환수를 통한 783만 국민 재결집을 요구를 합니다. 원하길 대일 청구권 자금의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1961년부터 시작한 한일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일제의 침략 전쟁 범죄와 인적, 물적 피해 배상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제가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에 설치한 침략용 철도, 도로와 수탈용 경제, 농협, 문화, 산림 녹화 등을 일제가 투자했다고 억지 주장하는 점에 대응하지 못했고 미 군정에 의해 몰수당했으니 한국 정부가 일본인의 재산을 보상하라는 역청구성 회담에 밀려 정치적, 경제적, 산업적, 인적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 굴욕적 지경에 처했었다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정부는 생각다 못해 짜낸 계책으로 태평양 전쟁터로 강제 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들의 사망자, 부상자, 생존자들의 피해에만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일본과 합의한 금액이 3억 9,122만 2,200달러입니다. 이렇듯 대일 청구권 자금 전액이 피해자 배상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고 하면요, 이 계약을 협정을 체결할 때 빠뜨린 부분이 미불 노임입니다. 근로,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라든가 모든 걸 그 일본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고 해방이 되면은 우리가 찾아올 것이다, 귀국을 하면 가져올 것이다 했는데 45년 8월 10월 해방이 되면서 급히 귀국만 서둘렀지 저 돈들은 하나도 찾아오지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1억 소송의 명분은 미불노임입니다. 그 외에는 군인, 군속, 노무자, 사망, 부상, 생존자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65년도 한일협정 때 이미 3억 9,122만 2,200달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돈이 지금 현재 기업에서 들어가서 수혜기업들이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돈을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요, 한일회담에서 합의한 피해자 수혜 배상금 청구액 표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요, 노무자, 군인, 군속 합계해서 이런 밑에 쭉 보면은 합계 생존 부상자 사망자 해서 66만 7,684명, 그 다음 군인 구속이 36만 5천, 합계가 103만 2,684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 표를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청구권 자금 백서의 경제기록은 1976년 12월 경제기록은 56조 청구권 백서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이 피해자 배상금에 대해 국가는 대일 청구권 자금의 도입이 완성된 후 민간인의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으나 정부의 재정 형편과 청구권 자금이 10년간에 걸쳐 분할 도입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도입이 완성되는 1975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으로 당시 경제개발 계획을 서두르고 있었던 정부로서는 이 자금으로 각
산업의 균형된 개발을 통하여 국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으므로 그간 민간인에 대한 보상 문제를 미뤄왔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은 이 피해자 배상금 전액을 국가가 환수하여 우리 국민 피해자들을 위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특별법 제정, 전국 피해자 대통합, 우리 국민유해보완처 건설, 일본국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추념 사업, 피해자 복지 향상과 생계지원, 일제 대륙 침략사 역사 정립과 도서 출판 등의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와 실추된 국가 위상을 회복하고 민족 고유 홍익인간 정신을 발현하여 동양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783만 유족 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수건 사업이므로 783만 유족 사회 결집의 출발이라 하겠습니다. 원안이 한일 회담에서 피해자를 규정하며 실종자, 행방불명자, 병사자, 사건 사고자, 무연고자가 누락되었으므로 우리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은 피해자 추가 조사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그 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 원안상 대일 청구권 작업 사용처와 실태입니다. 우리 이제 JP라고 그러죠. 김종필 총리와 오이라가 해냈는데요. 굴욕적인 한일 회담으로 그나마 받아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의 배상금을 당시 한국 정부는 정권 유지용 국가기관 산업에 투자하고 피해자에게는 요식에 불과한 입마금에 급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주로서 가담하고 관여한 수혜 기업으로는 포스코, 농협협동조합과 농협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업,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KCNC, KTA, 한국외환은행이 수혜 기업으로 이 자금을 활용을 했습니다. 피해자 배상금은 친일 정권에 의해 이렇게 저희들은 횡령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창설 당시 투입 자금을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3조 8,899억 원을 한국 정부에 반환했습니다. 이거는 포스코가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당연히 정부 자금으로 갖고 왔던 돈은 정부에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까지 합치면 무려 14조 원에 이릅니다. 이 반환금은 마땅히 피해자의 목이어야 하고, 그러나 반환금은 피해자의 손에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혜기업들은 자사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우리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은 이 자금을 기필코 받아낼 방침입니다. 이번 피해자 결정 규정입니다. 강화 확대를 통한 783만 유족사회 전국 통합을 이루어내야만이 우리 피해 사실이 권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안이 기운영했던 국무총리 직속 기부인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 규명 및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규정한 지원 대상 피해자는 사망자와 중증 부상자와 일부 생환자에만 국한하여 생존자와 경상자 그리고 강제동원이 사실로 인정된 자라 할지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원안이 따라서 생존자와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피해자 103만 2,684명 가운데 11만 420명 사망자, 행물, 부상자, 미수검, 의료지원, 이게 2015년 4월 현재 기준을 해서 확인한 내용이고요. 이분들은 11만 420명에게만 지원 혜택이 주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 일부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뭐 기천만 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포함된 숫자입니다. 주어졌고 나머지 99만 2,264명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이 전무하므로 피해자 결정 규정을 강화하여 이들에게도 배상 혜택이 주어지도록 함으로써 783만 유족 사회 전국 통합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 우리 피해자 자료를 갖고 있는 게 90만 명에서 120만 명 사이에 자료를 갖고 있답니다. 정부 국가기록원에. 그 외에 여기에 우리가 하는 783만 명이면 666만 명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아닙니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우리가 억압을 받고 그 일제강점기를 지내왔고 고통을 지내왔는데 자료가 있는 분들은 근거 자료가 있고 통장이 있고 월급 받은 사실이 있고 사진이 있고 등등 제시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분들은 이 숫자 11만 4,020명에 들어가서 1차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99만 2,264명은 그나마 혜택을 또 못 본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그러면 밑에 나머지 666만 명에 대한 피해 사실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살펴보자고 모신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한국 정부의 실책을 보완할 우리 재단의 대안을 여기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정 난제 대역과 해결 기능입니다. 여기 보면요, 구분에 이 주체 조사 효율성, 기금 운영 효율성, 복지 사업 효과성, 유족들과의 소통, 국민들의 참여도, 대일 외교 갈등 수준, 민원 발생 수준, 국정 목표 부합성, 책임의식,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띄웠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 지금 현재 기존 행안부 재단에서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수동적입니다. 주체는 아주 수동적이에요. 정부에서 위에서 그렇게 지금 이제 용산이 되겠죠. 용산에서 지시한 대로 우리 재단은 수동적으로 그냥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외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유족 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 주체에 대한 것은 우리 조직을 구성을 하고 우리가 주문을 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효율성, 정부는 아주 수동적이면서 그냥 고착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안 해요.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666만 명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본을 수사 진행을 못하게 하는 걸 우리는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 운영 효율성도 우리는 정부는 수익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원이 확보되면은 우리 유족들, 피해자들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쭉 복지 사업 효과, 정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직접 복지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 재단에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족들과의 소통, 정부는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 외에는 전혀 문제를 확대시킬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장되어 있는 역사가 묻어가는 우리 피해자들을 발굴을 하고 역사에 밝혀서 피해를 보상을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참여도 여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서명 운동을 해서 활발히 활성화시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일 외교 갈등 수준, 정부가 나서면은 굉장히 갈등이 국제법으로 확대가 돼서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할 경우에 여기에 마찰 부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아지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수준, 여기도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들은 기각 결정에 대한 불만 고소가 되죠.
지금 일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건 1,004명 소송단을 꾸리고 있고, 거기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언을 하실 분이 여기 와 계시는데, 1,004명 소송단 안에 직접 소송인으로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시고 정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목표 부합성에 대한 것도 예산 결정 측면에 보면은 저희들은 충분히 저희들의 재난에서는 꾸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책임의식. 정부는 아주 이 부분의 해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미합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일이고,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일이 복잡해지면은 공무원들은 자리 바꿔버리죠. 책임을 회피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성이 없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번 피해자 인권 옹호 향상과 복리 정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원하님, 박정희 정부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일부 피해자에게만 입막음으로 지급하고 정권 유지형 국가기관 산업에 투입한 점과 대일 항쟁이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 규명 및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미숙 졸속한 규정으로 피해자를 한정한 점은 한국 정부의 실책이라고 저희들이 꼬집습니다. 원하니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난항으로 남아있는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피해자들을 객관적으로 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피해자 인권 옹호 향상과 복리 정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의 실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 국민유해보관처 신설과 운영. 이 부분은 원하는 광복이후 귀환하지 못하고 세계 각국에 산재된 국민유해 6월 유태를 조사, 발굴, 수석, 봉안을 해야 됩니다. 원하니 무주고원으로 구천을 돋우는 영혼을 우리가 꼭 모셔서 안치를 해야 되고요. 원하는 3. 피해자 유족, 해외 동포, 국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골당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4. 통일조국 후손들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원하는 5. 수교국에 우리 국민유해조사 지구를 설치해서 앞에 원하는 일처럼 세계 각국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유해 유골들을 모셔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림이 약간 흐려졌는데요. 확대라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대한민족 성전이라고 해서 이 조감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번 보고 사죄하라. 그런데 일본이 어디 가서 사죄합니까?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전이라도 만들어 두면은 일본 놈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신처럼 모시는 데가 있죠. 거기 가서 맨 자기네들이 거기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애를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일본 국민, 우리 국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36년 역사에 대한 와서 고개를 숙이고 위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이게 정부가 이미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정부가 만들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만들어서 그들이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문이 되겠고요. 여기는 우리가 성전이 종합 민족관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이나 얘기해서 성전치를 이렇게 만드는 조합들을 만들어봤습니다. 예, 이 국민유해 유골 봉안과 안치 실체를 앞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는 광동 대학살, 해남도 천인경 대학살, 원폭 사망자, 야스쿠니 합사 희생자, 우키시마호 폭침 학살, 이렇게 해서 이 사건들은 너무나 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렇게 많은 이런 학살의 이 사건들이 있지만 이거 일일이 뭐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그렇고 해서 요약하고요. 이 6월 실내 안치 모형을 아까 우리 성전을 만들면은 6월을 여기 안치하는 요 조각도를 실내에 걸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그림이 좀 흐려서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요 나쁜 놈들, 요 일본 놈들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에 가면 실제 이게 있습니다. 그놈들은 우리 보고 조선인들이죠. 조선인들을 다, 이 육신을 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코만 베었어요. 코하고 귀만. 그래서 그놈들은 코하고 귀를 가서 자기네들을 보고를 할 때, 자, 몇 명을 목을 쳤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저놈들은 떳떳하게 이렇게 코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성전의 전리품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당장 없애버려야 돼요. 여기입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이 서명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과 보고 드리고 저희들 재단을 왜 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그걸 우리가 성공리에 목표 달성을 하고 그 다음 그걸 목표 달성의 이면에는 우리가 이 특별법 배상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 과정에 준비를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징용 피해자 100만인 서명운동 이 부분이 서명 연명부가 많이 지금 참여를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100만인이지만 국회에서 입법안 대표 발의를 하실 분이 30만 명 정도면은 가능하다. 대표 발의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그래서 최소한 목표는 30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약 한 7,400명 정도가 이미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 그림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오늘 우리 대변인께서도 자리를 부재 중입니다. 오늘 우리 행사가 이게 앞으로 잘 진행이 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은 이게 좀 더디게 가려고 그러는지 오늘 행사에 많은 지장을 받아서 저희들이 앞에 이런 보신 내용이 저희들이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이 목표로 하는 7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인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7대 방침. 첫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특별법 제정. 제일 1순위입니다. 두 번째, 전국 783만 피해자 대통합. 세 번째, 우리 국민유해봉안처 신설. 네 번째, 일본고걸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다섯 번째,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사업. 여섯 번째, 피해자 복지 향상과 생계 지원. 일곱 번째, 일제 대륙 침략사 역사 정립과 출판. 우리 7대 방침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9일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대변인 대독 이태원. 네, 이거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역사자료 출판 사업 MOU 체결을 저작권자인 전재진 작가와 출판권자인 고규식, 이태근 사무총장님이 하겠습니다. 여기 출판 MOU 요 행사를 하고 잠시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하시기에 휴식 시간도 잠시 갖도록 하고요. 일단 출판 계약 관련해서 MOU 체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계약서 한민족 강제 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수석 부의사장 고기식입니다. 일본 제국의 침략은 멈춰진 시계가 아니다. 제자 전재진 이하를 함을 상호 호평 호핵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론과 실제로 협력 관계를 확실히 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학술 연구 조사 교류를 구축하여 제2조 제3조 규정의 사업을 협의하고 추진하기로 계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출판하고 자 하는 원고 일본 제국의 대륙 침략은 멈춰진 시계가 아니다를 원만하게 출판하고 판매 보고하는데 상호 노력하여 그 협력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제2조 협력사업입니다. 원안일 도서출판, 원안이 출판 도서 판매외 보고, 원안사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희력, 원안사항 항일 반제국 관련 민족사업, 요 사업이고요. 제3조 협력 내용입니다. 원안이 책을 출판할 경우 각원 의뢰의 출판 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원안이 번역, 방송, 상영, 영화 제작 포함입니다. 저작권은 을에게 있다. 원안상 책의 판매 수익은 갑에게 구할, 을에게 일할을 각각 분할 지급한다. 원안상 갑에게 지급된 금액 전액은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의 재산으로 한다. 원안으로 책의 출판 수익은 피해자 배상금과는 별개로서 평화재단 운영 비용으로 전용한다. 제4조 협약의 이행입니다. 각과 을은 제2조 협력 사업을 가능한 조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협력 사업 수행은 원칙적으로 평화재단의 정관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 협의 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상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 다음에 가시죠. 제5조 협약의 변경. 이 계약은 쌍방의 협의로 제2조와 제3조의 3조를 변경, 추가, 종료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하고 출판이 개시된 날부터 발생하며 어느 일방의 별도 통과가 없는 한 무효하다. 제7조 협약의 서명.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명한다. 협약서의 교관. 본 계약서 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계약을 증명하려고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여기에 이 자리에서 도장지 짜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도장 준비했습니다만, 네네, 그럼 준비하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그 3조에 나왔죠? 4조인가요? 90%, 10%라는 얘기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사무국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면 90억을 평화재단 거예요. 10억은 제 거죠. 예. 이런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이런 그 관계가 이 계약서에 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이걸 할 때 이걸 전부 사무국에서는 공증을 할 겁니다. 공증.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이 책은 낱개로 회원들한테 팔지 말지. 예, 이상 말씀드립니다. 사무총장님. 예, 요 부분은 이 계약서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유사 단체들은 주로 재정을 회비, 그다음 분담금 이쪽으로 의존을 해서 이렇게 끌어왔는데 저희들 평화재단은 앞으로 가급적 의미는 회비까지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재원의 확보는 오늘 저희들이 초판 출판을 한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 수익을 앞으로 재원으로 할 겁니다. 이게 우리 회원들에게만 이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이 책을 보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모두 다 저희들이 시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원 3번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죠. 책의 판매 수익은 가백의 부활, 을에게 일할 이렇게 했는데 90% 10%. 책의 지금 현재 판매 수익의 90%는 여기에 오신 분들,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공익을 위해서 쓰는 재원으로 다 쓸 거고요. 10%는 이 책을 만들어준 작가분한테 원고료를 드릴 겁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MOU 체결 계약을 하는데 이 당사자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에 이사장으로 계시는 전재진 이사장님이 작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계약자 갑이 우리 사무국에 돌아왔고요. 그래서 우리 계약자 갑에는 사무국 사무총장과 수석 우리 부이사장님이 대표로 여기에 날인을 하는 걸로 하고, 을은 작가로 돌아가서, 이사장이 아닌 작가로 돌아가서 얼로서 오늘 계약 체결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은 요 계약은 성문이 된 걸로 하고, 계약서 밑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란로 418 지하 1층, 이게 저희들 서울 우리 재단 주소입니다. 한민족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사무총장 이태건, 수석 부이사장 고규식, 이렇게 해서 갑이 이렇게 날인하는데, 날인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셨고요. 을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오석길 30 A동 401호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 규명의 대표이고 작가이신 전재진,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계약은 원만히 체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MOU 체결 행사. 어차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막 수십만 명인데 피해자의 증언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평화재단에 현재 소속된 또 회원이나 임원이나 이런 분들은 나는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을 사무국에 알리시면 제가 직접 취재를 하여 책으로 엮어내겠습니다. 그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출판 사업 MOU 체결 행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타임에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요. 그 이사님 관련해서 앞에 우리 사진 촬영하실 분들 잠시 나오셔서 같이 기념 사진 촬영 한번 하도록 하고요.
밖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